작년에 기업을 상장하면서 공모주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주위에서 공모주를 청약해서 용돈을 쏠쏠하게 벌었다는 지인들도 있었다. 지난해 카카오게임즈, 빅히트, SKSK바이오팜 등으로 공모주가 뜨거운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나는 공모주 청약을 하는 방법도 모르고 여윳돈도 없어서 투자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소소하지만 확실한 수익을 보장한다는 공모주 투자 권유 기사를 보고 나도 늦었지만 공모주 청약을 해보기로 결정했다. 뉴스를 찾아보니 단 이틀간 SK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주 청약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다. 내가 뉴스를 본 다음날이 마지막 청약 신청일이었다. 청약 첫날부터 증권사 계좌 개설 요청과 청약 신청이 폭주하여 서버가 다운되고 지점 업무가 마비되었다는 뉴스를 보니 마음이 급해졌다. 공모주 청약을 하려고 하니 청약이 가능한 증권사의 거래 계좌가 없었다. 직접 증권사에 갈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청약을 받아야 할지 고민이었다. 또 청약을 신청한다고 해도 한 주도 못 받을 수 있다는 뉴스를 보고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나중에 후회할지도 모르니 일단 신청해보기로 했다. 계좌 개설 방법을 알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많은 정보가 검색되었다. 한 주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각종 노하우와 증권사별 예상 배당, 주식과 증권사별 경쟁률까지 수많은 정보가 쏟아졌다. 간단히 정리해보니 여러 증권사의 계좌를 개설하고 공모주 신청을 하면 더 많은 공모주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공모 청약 마감일 한 증권회사의 인터넷 계좌 개설을 휴대폰으로 시도했다. 접속자의 폭주로 접속이 되지 않았다. 이러다가 기회를 놓치는 것은 아닌지 마음이 조급해졌다. 여러 번의 시도로 겨우 증권회사 사이트에 접속했다. 하지만 보안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는 중간에 접속이 끊기는 상황이 발생했다. 또한 본인 인증을 위해 신분증이 필요했다. 그런데 하필 그날따라 지갑을 집에 두고 왔다. 급히 택시를 타고 집에 가서 신분증을 챙겨왔다. 그날 내가 증권회사 계좌 개설을 하기 위해 진땀을 흘리는 동안 증권사에는 계좌 개설을 위해 지점을 직접 방문한 수십 명의 고객이 대기를 했고 3시간씩이나 대기시간이 소요되었다는 뉴스를 접했다. 겨우 계좌 개설을 했지만 청약 증거금이 필요했다. 10주를 최소 단위로 신청할 수 있지만 청약 증거금이 클수록 배정받을 수 있는 주식수가 많아진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나에게는 여윳돈이 많지 않았다. 나는 마감 시간에 임박해서 최소 증거금을 입금했다. 겨우 1주나 2주를 받기 위해 이렇게 해야 하는지 회의감이 들었다. 더구나 공모 신청을 위해서 수수료 2,000원을 지불했다. 이 금액을 전체 공모주 청약 인원으로 환산하면 증권사는 큰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누구를 위한 공모주인지 헷갈리는 대목이었다. 공모주 마감이 된 날 청약 증거금 총액은 64조였다. 증거금을 한 사람당 100만원씩 입금했다고 가정해도 신청 인원이 6,400만 명이 된다. 실제로 더 큰 금액을 청약한 사람이 많겠지만 놀라운 수치였다. 또한 나이와 상관없이 전 세대가 투자에 뛰어들고 있다는 것을 통계로 알 수 있었다. 특히 노년층의 투자 증가가 눈에 띄었다. SKSK바이오사이언스의 공모주 투자자 중 50대와 60대 이상이 절반 이상인 60.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모주 청약 분석 결과를 보면 금액 기준으로 60대 이상이 32%, 50대는 28.1%로 나타났다. 공모주 청약 분석 결과를 보면 금액 기준으로 60대 이상이 32%, 50대는 28.1%로 나타났다. 이어 40대 22.54%, 30대 13.72%, 20대 3.12%, 10대 이하 0.46%였다. 마이너스 한겨레 신문 기사 인용. 노년층까지 왜 이렇게 공모주 청약에 매달리는지 그 이유가 궁금해졌다. 사람들은 기대 심리에 따라 움직인다. 위험이 낮고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공모주는 새로운 투자처로 관심을 끈 것이다. 하지만 더 큰 이유는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경제적 불안감이다. 작년에 부동산 시장을 뜨겁게 달구었던 영끌영혼까지 끌어다 대출을 받음로 집을 샀던 무주택자와 주식시장에 뛰어든 동화. 개미들의 심리에는 불안감이 깔려있다. 하루가 다르게 급상승하는 집값과 바닥으로 떨어진 은행 예금 금리가 불안감을 자극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과 정반대로 돌아가는 실물 경제는 서민들의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감을 키웠다. 비투빚을 내서 투자라도 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벼락거지 갑자기 상승한 집값에 상대적으로 거지. 신세가 된 무주택자가 되는 냉정한 현실 앞에서 사람들은 앞다투어 투자에 뛰어들었다. 과거 서민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주목받았던 재형저축이 2013년 3월 6일 시장에 선보였다. 재원 부족으로 1995년 폐지된 지 18년 만에 부활이다. 사진은 오늘 오후 서울을지로 IBK 기업은행 본점 영업점에서 고객들이 은행 업무를 보고 있는 모습. 재형저축 18년 만에 부활. 과거 서민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주목받았던 재형저축이 2013년 3월 6일 시장에 선보였다. 재원 부족으로 1995년 폐지된 지 18년 만에 부활이다.
사진은 5일 오후 서울을지로 IBK기업은행 본점 영업점에서 고객들이 은행 업무를 보고 있는 모습. 언제부터 서민들 식탁에서 부동산과 주식이 대화의 중심이 된 것일까? 대다수의 국민들이 솟구치는 부동산 시세의 불안감을 느끼게 된 것일까? 모든 국민이 재테크를 공부하고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 정상일까? 투자를 강요하는 사회는 공정하고 풍요로운 사회인가? 재테크나 투자는 여유자금에서 출발해야 한다. 물론 투자의 선택과 책임도 개인에게 있다. 하지만 지금 비투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것과 증가하고 있는 것은 우려스러운 현실이다. 만약 금리가 상승하거나 투자에서 손실이 생긴다면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된다. 하루빨리 서민들이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투자시장에 내몰리는 상황의 심각성을 정부는 인식하고 서민을 위한 정책을 세워야 한다. 서민의 입장에서는 공공임대주택도 필요하고 집값 안정도 필요하고 주택 공급의 확대도 필요하고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강력한 규제도 필요하다. 또한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요하다. 열악한 노동환경과 차별적인 임금도 개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금융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 모델이 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몇 년 전 시행했던 재형저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재형저축이란 근로자 재산 형성저축의 약자이다. 서민과 중산층이 재산을 모을 수 있도록 비과세 혜택과 높은 이자를 주는 저축 상품이다. 장기적인 저축을 유도하고 서민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정책적인 상품이었다. 예전에는 평범한 직장인도 월급을 성실하게 모아서 저축을 꾸준히 하면 집을 장만할 수 있었고 자녀를 교육할 수 있었다. 청년들은 스스로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독립할 수 있었다. 노동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했고 불로소득에 대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이 강했다. 하지만 요즘은 고용 불안이 심해졌고 집값이 폭등했고 빈약한 사회복지 체제에서 서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졌다.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투자시장에 내몰리고 있다. 누구나 성실히 일하고 저축하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건전한 금융상품이 절실히 필요하다. 서민들은 지금 일확천금을 노리고 투자시장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불안한 현실과 불확실한 미래를 스스로 대비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서민들이 위험하게 각자 도생각자가 스스로 재살기를 찾는다의 방식으로 경제 위기의 벼랑 끝에 매달려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서민들이 위기에 내몰리지 않도록 하루빨리 희망적인 경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어쩌다 공모주